그 사람이 하필 내 평생 친구여야 했냐고 72세 정숙의 절규가 경로당을 울렸습니다. 60년을 함께한 단짝 친구 영자,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 태식. 세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외주 경로당에서 만나 수다를 떨고 함께 시장도 보고 명절엔 서로 집을 오가며 밥상을 나누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이런 파국으로 치달았을까요? 친구의 남편을 빼앗은 그녀. 과연 그 배신의 진실은 무엇이며 72세의 모든 것을 잃게 된 정숙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경로당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김정숙과 박영자는 올해로 72세와 71세가 된 초등학교 동창생이었죠. 둘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을 함께해온 단짝 친구였습니다. 정수가 오늘도 일찍 왔네. 영자가 경로당 문을 열며 들어서자 정숙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영자야.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일찍 나왔어. 정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이야기, 동네 소식까지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없었죠. 정숙은 남편 최태식과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태식은 올해 75세로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의 남자였죠. 반면 영자의 남편 이만수는 젊은 시절 여러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최근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자야, 만수 오빠는 어때?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야.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나도 잘못 알아보는 날이 많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영자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자는 점점 더 정숙에게 의지하게 되었죠.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 평생 친구가 어디 가겠어? 정숙이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매주 경로당에서 만나는 것 외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보고 때로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을 해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면 두 집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차례를 지내곤 했죠.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도 다 컸는데 친구는 역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최고야.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새로 사귀기도 어렵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잖아. 그날도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의 남편 태식이 운영하는 철물점 앞을 지나갈 때 태식이 가게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태식의 인사에 영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시장 좀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자 씨도 혼자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태식의 말에 영자는 괜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배려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우리 영감이 원래 그래. 남한테 신경 잘 써줘서 고마워. 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두 사람은 각자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정숙은 태식이 좋아하는 두부와 김치를 샀고 영자는 혼자 먹을 반찬거리를 조금씩 골랐죠. 영자야, 너 혼자 먹기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 어차피 둘이 먹나 셋이 먹나 마찬가지야. 정숙의 제안에 영자는 고마워했습니다. 정숙아, 고마워. 정말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영자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자랑 있으면 인생이 덜 외롭지. 남편들도 이제 나이 들어 병치레만 걱정인데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겠어. 집에 돌아온 정숙은 태식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감, 영자가 요즘 많이 외로워해. 만수 오빠가 병원에 있으니까 혼자 지내기 힘들어 하더라고. 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주 불러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해. 이웃사촌이라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지. 그날 밤 정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영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집에 잘 들어갔어? 내일도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이나 같이 먹어. 고마워, 정숙아. 내일 꼭 갈게. 영자의 목소리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죠. 태식도 옆에서 잠들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도 영자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좋겠어.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해지지. 이렇게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 뒤에 숨겨진 감정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영자의 남편 만수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이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병문안을 갔던 영자였지만 만수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때로는 며칠씩 병원에 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영자를 보며 태식은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영자 씨도 혼자 계시느라 적적하실 텐데 가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이나 드세요. 태식이 정숙에게 이야기했을 때 정숙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영감. 영자 혼자 두면 안 되겠어. 어느 목요일 오후 영자가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마침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가 있었고 집에는 태식만 있었죠. 어머, 정숙이가 안 계시네요. 영자가 당황하며 돌아서려 하자 태식이 말렸습니다. 영자 씨,
그냥 들어오세요. 정수기가 곧 올 거예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계시죠. 태식의 친절한 제안에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혼자 집에 있기가 심심했던 터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태식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정수기가 없는데 괜찮아요. 이웃사촌인데 뭐, 여기 앉으세요. 태식이 영자에게 차를 내어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평소에는 정숙이 있을 때만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어떠세요? 병원에서 잘 지내시고?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별로예요. 이제는 저도 잘 못 알아봐요. 가면 괜히 더 속상해져서.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분인데. 태식의 위로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 씨는 정말 좋으시겠어요. 정숙이랑 아직도 이렇게 함께 계시고,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건강에 대한 걱정까지 평소 정숙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나누던 이야기들을 직접 나누게 되니 묘한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영자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지내시고. 태식의 말에 영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씩씩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정숙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숙이 돌아온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어머, 영자야, 언제 왔어? 아까 왔는데 태식 씨가 차 마시고 가라고 하셔서. 영자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영자를 잘 챙겨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로 영자는 정숙이 없을 때도 종종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숙이 있는 줄 알고 왔다가 우연히 태식과 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점점 그런 우연이 잦아졌습니다. 정숙이는 어디 갔어요? 부녀회 모임 갔어요. 금방 올 텐데 좀 기다리시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태식은 영자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영자는 태식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우연히 집 앞에서 태식과 영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인지 즐거워하고 있었죠. 정숙은 순간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뭐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정숙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 정숙아. 태식 씨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셔서. 영자가 밝게 대답했지만 정숙은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했어? 정숙이 집에 들어가면서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젊었을 때 군대 이야기 같은 거. 태식이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정숙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함께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친구니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데 정숙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경로당 회식 자리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죠. 정숙과 영자, 그리고 태식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몇몇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도 한 곡 부르라는 권유에 사랑하는 마음을 불렀는데 목소리가 애절하고 구슬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태식도 영자씨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술이 조금 돌았던 영자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서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네요. 영자가 울먹이며 말하자 옆에 앉아있던 태식이 자연스럽게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을 정숙이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친구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 그리고 영자가 그 손길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정숙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뭐지? 이 기분은? 정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그냥 친구를 위로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식과 영자는 여전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정숙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신뢰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경로당 회식 이후로 정숙의 마음은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남편과 영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오후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서 집에서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씨, 내일도 시장 같이 갈까요? 혼자 가시기 그러실 텐데. 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식 씨가 괜찮으시다면야 정말 고맙네요. 영자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현관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할지. 결국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영자야. 와, 있었구나. 정수가 일찍 왔네? 영자가 조금 당황한 듯 인사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나왔어. 정숙이 대답하며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태식은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럼 나는 갈게. 정수가 너 쉬어야겠다. 영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좀 더 있다 가. 정숙이 만류했지만 영자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봐. 영자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신문을 펼쳐 들었고 정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죠. 내일도 시장 같이 간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졌지? 그날 밤 정숙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했고 마음도 복잡했거든요. 태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무렵 정숙은 잠이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태식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지만 조용한 밤이라 정숙의 귀에 들려왔죠. 영자 씨, 잠들지 않으셨죠?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정숙은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이 늦은 시간에 영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지만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태식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영감, 어젯밤에 누구랑 전화했어? 응, 아무도 안 했는데? 태식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정숙은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근처에서 태식과 영자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영자는 가끔 태식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태식이 영자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영자는 고마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남편과 내 친구가.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의심만 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이 평소보다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영자 씨랑 시장 갔다 왔어. 혼자 다니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영자가 고마워했겠네. 영자 씨가 정말 외로워하시더라고. 만수 씨가 병원에 계시니까 할 말할 사람도 없고. 태식의 말에 정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며칠 더 지나면서 정숙은 태식과 영자의 관계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잦아졌고 만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태식의 휴대폰이 침실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식은 가게에 나가 있었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정숙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영자와의 통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 봬요. 고맙습니다. 요즘 태식 씨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웃 간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메시지들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태식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영자 씨와 함께 있으면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정숙은 휴대폰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그리고 평생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내일 경로당에서 만나. 무슨 일이야, 정수가? 목소리가 왜 그래? 내일 얘기할게. 다음 날 경로당에서 만난 정숙과 영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야, 솔직히 말해. 우리 태식이랑 뭐 하는 거야? 영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수가? 그냥 이웃사촌으로 지내는 거잖아. 영자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정숙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매일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이웃사촌이 그래?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피식 웃었습니다. 정수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가진 걸 나도 한 번쯤 가져보고 싶었어. 영자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가진 걸? 평생 너만 행복하게 살았잖아. 좋은 남편, 안정된 생활. 나는 항상 부러웠어. 영자의 고백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6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정숙은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고 영자의 안부 전화도 받지 않았죠. 태식은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어디 아파?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숙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평생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태식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 톤, 외출할 때의 표정, 집에 돌아왔을 때의 기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태식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 보이면 영자를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감, 오늘 어디 갔다 와? 정숙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가게에 있었지. 어디? 태식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믿을 수 없었죠. 혹시 영자를 만나고 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경로당에 들어서자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수가 요즘 왜 안 나와? 영자도 며칠째 안 보이고. 김할머니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영자도 경로당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죠. 혹시 태식이랑 만나느라 바쁜 건 아닐까?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왜 안 나와요? 모르겠어. 전화해봐도 안 받고. 혹시 무슨 일 있나?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영자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만나기 싫었죠. 그날 오후 정숙은 결국 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영자의 집 앞에 서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영자가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정수가 들어와. 영자의 목소리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정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어. 미안해, 정수가.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60년을 함께해온 친구 사이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영자야, 솔직히 말해줘. 우리 태식이랑 어떤 사이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가,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정말 그냥 이웃으로 지내려고 했어. 하지만 태식 씨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영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유혹한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혹이라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만수가 병원에 있으니까 너무 혼자였어. 영자가 변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 남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60년 친구 아니었어? 정숙이 울먹였습니다. 영자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한 번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 정숙은 영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자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태식 씨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정숙은 태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건가? 영감, 영자 만났어? 정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물어보는 거야. 가끔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하지. 왜? 태식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의 눈동자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정숙은 태식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영감, 오늘 저녁 맛있지? 응, 맛있어.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줘? 그냥 우리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서로 잘해야지. 정숙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어 보였죠. 며칠 후 경로당에서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씨랑 영자 씨가 요즘 자주 같이 다닌다더라. 정말? 정숙 씨는 알고 있을까? 어르신들의 수군거림이 정숙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자신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숙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지? 그날 오후 정숙은 태식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영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영자랑 뭘 하는지. 태식이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히 의심하지 마.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왜 거짓말을 해? 정숙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괜한 소문 만들지 말라고. 그냥 이웃으로 지내는 거야. 태식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이 더욱 화나게 했죠.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정숙의 자존심과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과 친구의 배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견디기 어려웠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정숙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숙은 태식이 가게에 나간 후 몰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태식의 동선을 지켜봤습니다. 태식은 가게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자의 집 방향으로 향했죠.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영자를 만나러 가는 건가? 태식은 영자의 집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영자가 나와서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는 함께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를 벗어나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혹시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태식과 영자는 작은 찻집에 들어갔고 정숙은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찻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영자가 태식의 손을 살짝 건드리고 태식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구나. 내 남편과 내 친구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1시간 후 두 사람이 찻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식과 영자가 인근의 작은 모텔로 향하는 것이었죠.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순간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길가에 있는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 60년을 함께한 친구가.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남편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태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죠. 정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감, 오늘 뭐 했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왔지. 별일 없어. 태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며 정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말? 가게에만 있었어?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겠어? 태식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태식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뭘 봤다는 거야? 영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거 봤다고. 태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보,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필 내 친구랑? 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영자 씨랑 만나고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정숙은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평생 고생만 하다가 늙어서 겨우 내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난 건데 왜 안 되냐? 태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은 이제 대화도 안 통해. 맨날 잔소리만 하고 이해해주는 것도 없고. 정숙은 남편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고? 내가 잔소리꾼이라고? 누굴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나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당신 위해서 산 거잖아. 맨날 불평불만만 하면서. 그럼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정숙이 절규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태식도 지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60년 동안 쌓인 불만과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정숙은 특히 영자에 대한 배신감이 컸습니다. 그 사람이 하필 내 평생 친구여야 했냐고, 어떻게 친구 남편을 빼앗을 수가 있어. 정숙이 울부짖었습니다. 빼앗은 게 아니야. 영자 씨가 나를 이해해 주는 거야. 당신처럼 틱틱거리지도 않고 이해해 준다고? 그냥 외로워서 남의 남편한테 매달린 거잖아. 정숙의 말에 태식이 화를 냈습니다. 영자 씨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영자 씨는 당신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야. 정숙은 남편이 영자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아내였나?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더욱 커졌죠. 좋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만하자. 그날 밤, 정숙은 짐을 쌌습니다. 60년 동안 모은 추억들과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허탈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태식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죠. 6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여관에 방을 잡고 당분간 지내기로 했죠. 태식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죠. 정숙은 여관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평생을 의지해온 남편도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여관방에서 보내는 첫날 밤은 끔찍했습니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죠. 72년의 인생 중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집도 모두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은 계속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태식의 말처럼 자신이 잔소리꾼이었을까요?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였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만 잘못했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핸드폰에 쌓인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영자에게서 온 전화가 10통도 넘었죠.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정수가, 전화 좀 받아. 얘기하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영자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경로당의 김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숙이에요. 어머, 정숙아, 너 어디 있어? 며칠째 안 보이더라. 잠깐 친정에 다녀오고 있어요. 정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죠. 그래? 영자는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애도 며칠째 안 보이던데. 김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씁쓸했습니다. 아마도
영자는 태식과 함께 있느라 바쁠 것이었죠. 할머니, 저 며칠 더 있다 갈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관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걱정이었죠. 태식과 함께 운영하던 철물점 수익으로 생활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죠. 정숙 씨. 어머, 만수 오빠. 영자의 남편 이만수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죠. 오빠,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잠깐 외출허가 받고 나왔어요. 정숙 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만수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요. 정숙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만수의 관심에 정숙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하필 영자의 남편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별일 아니에요, 오빠. 그래도 뭔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정숙 씨, 사실 저도 다 들었어요. 뭘요? 영자 그 사람이랑 태식 씨 이야기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수가 알고 있다니요. 오빠가 어떻게 병원에 있어도 소문은 들려요. 영자가 병문안도 안 오고 동네 사람들 이야기도 전해지고 만수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빠, 괴롭지 않으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괴롭죠. 하지만 놀랍지는 않아요. 놀랍지 않다고요? 영자 그 사람, 원래 외로운 거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항상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죠. 만수의 말에 정숙은 새로운 관점에서 영자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친구 남편한테 그럴 수가 있나요? 영자한테는 친구도 도덕도 외로움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오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미 치매도 오고 몸도 아픈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죠. 만수의 담담한 태도에 정숙은 유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달라요. 정숙 씨는 나처럼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속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자나 태식 씨 같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실한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만수의 말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저도 젊었을 때는 영자를 믿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은 사랑보다는
자신의 외로움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만수의 말은 정숙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영자의 배신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 씨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정숙 씨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만수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었죠. 만수는 정숙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영자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한다고 믿으셨겠어요? 오히려 저를 질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만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숙은 영자를 너무 믿고 있었거든요. 정숙 씨,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린 거죠. 만수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니까 허무해요. 진짜 우정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영자는 처음부터 정숙 씨를 이용한 거예요. 든든한 친구, 안정된 생활을 부러워하면서 기회만 노렸던 거죠. 만수의 분석을 들으며 정숙은 지난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영자가 항상 자신의 생활을 부러워했던 것, 태식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당하게 사세요. 정숙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죠. 만수의 말에 정숙은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만수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 말씀 덕분에 정신이 좀 들었어요. 정숙 씨, 힘내세요. 정숙 씨 같은 사람이 행복해야 세상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수가 떠난 후 정숙은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았죠. 적어도 자신만 잘못했다는 자책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은 여전했습니다. 여관에서 사흘을 보낸 정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태식과 영자를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죠. 만수와의 대화 덕분에 마음이 정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야, 만나자. 정숙아,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어디 있어? 걱정했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자. 오늘 저녁에. 응, 알겠어. 정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가 계속 사과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태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나야, 오늘 저녁 7시에 경로당으로 와. 영자도 올 거야. 갑자기 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그날 저녁 경로당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었죠. 정숙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정수가, 영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앉아.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태식도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삼각형 모양으로 앉았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죠. 60년 넘게 이어져 온 관계가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 모두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가.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가가 아니야. 너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태식을 바라봤죠. 영감은 할 말 없어? 뭘 더 말하겠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라고? 60년 결혼 생활이 그냥 끝난 일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미 새로운 사람을 찾았으니까.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수가. 내 탓이야. 태식 씨를 탓하지 마. 내 탓이라고? 그럼 우리 태식이는 무슨 죄가 없다는 거야?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정수가. 만수가 병원에 있고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태식 씨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영자가 변명했습니다. 외로웠다고 친구 남편을 유혹해? 60년 우정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 정숙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유혹이 아니야. 서로 끌린 거지. 서로 끌렸다고?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영자 씨와 있으면 편해. 당신과는 다르게 나를 이해해줘. 태식의 말에 정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해해준다는 게 뭐야? 불륜을 이해해준다는 거야? 불륜이라고 하지 마. 우리는 진심이었어. 태식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죠. 진심이라고? 그럼 나와의 60년은 뭐였어? 가짜였어? 60년이 가짜는 아니었지. 하지만 이제는 끝난 거야. 태식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자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 태식 씨랑 우리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정숙과 태식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식 씨랑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태식 씨가 너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귀었어.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자 씨, 왜 그런 말을?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정숙이도 알 권리가 있어. 정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둘 사이를 방해한 거야? 아니야, 정수가. 그때는 정말 끝났었어. 태식 씨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선택했다고? 내가 차선책이었다는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60년 동안 잊지 못했다고 하더라. 영자의 말에 정숙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60년 동안 나는 바보였구나. 정숙이 울먹였습니다. 평생을 속아 살았구나. 태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도 할 말이 있어? 정숙이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영자 씨를 잊지 못했어. 하지만 당신을 속인 건 아니야. 당신도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진짜 사랑을 하면서?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대체제였던 거네. 영자가 없으니까 나라도 택한 거고. 그렇게 말하지 마. 태식이 변명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영자야, 내가 원한다면 내 남편 가져라. 어차피 원래 내 것이었다고 하니까. 정숙아, 영자가 부르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생의 우정은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정숙의 말에 영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감. 정숙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과도 끝이야. 60년이었지만 이제 정말로 끝이야.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정숙은 두 사람을 뒤로하고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뒤에서 영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0년 우정도, 60년 결혼 생활도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살아가야 할 차례였죠. 경로당을 나선 정숙은 한동안 동네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죠. 6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고민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관으로 돌아온 정숙은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정숙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이 집에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다행히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영자와 함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동안 모아온 추억의 물건들, 사진들, 옷가지들을 하나씩 챙겼죠. 결혼 사진을 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젊었을 때의 태식과 자신이 행복해 보였는데, 그때도 태식의 마음속에는 영자가 있었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진심이었어.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진심은 의심스럽지만 자신만큼은 60년 동안 진심으로 살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죠. 오후에 태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숙이 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디 갈 거야? 일단 여관에서 지내다가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 생각이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게 수익의 절반은 내가 가져갈 권리가 있잖아. 그걸로 당분간 살아갈 거야. 정숙의 대답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태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끝난 일이야. 정숙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새 보금자리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처음에는 적적했습니다. 6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공허함이 컸죠. 하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정숙은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김할머니를 비롯한 몇몇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정수가 힘든 일이 있었다면서.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동네 사람들은 태식과 영자의 관계에 대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을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잘한 일이야. 그런 사람들과는 헤어지는 게 낫지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정숙은 시장에서 태식과 영자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있었는데 예전만큼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죠. 서로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상했던 로맨스가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 정숙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숙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정숙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담담함이었죠. 저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이 한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구나. 하지만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정숙이 먼저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정말로 과거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요양병원에 있는 만수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어머, 정숙 씨, 어떻게 지내세요? 만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혼자 살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그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정숙 씨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에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숙의 말에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봄이 왔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생활도 1년째를 맞았죠.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게 수익 분할과 약간의 저축으로 범소하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했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숙은 혼자 시장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자와 함께 걸었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걷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장바구니에는 혼자 먹을 만큼의 식재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정숙의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혼자 살아서 그런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이구나. 누구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나답게 당당하게 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새로 문을 연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셔볼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항상 누군가와 함께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누가 믿겠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이었죠.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한 정숙은 작은 식탁에 혼자만의 저녁을 차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야.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심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옆에서 태식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내 인생을 되찾았구나. 정숙이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혼자겠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72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으니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처럼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정과 사랑, 그리고 배신의 끝에서 홀로 서는 노년 여성의 당당한 모습으로